요즘 젊은 부부들과 중장년층 사이에서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용이 살아있다면 이것을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깊은 무의식적 콤플렉스의 결과라고 진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가족 간의 돈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돋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배우자나 부모님, 심지어 다 자란 자녀와의 돈 문제가 사실은 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상처와 불안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돈 문제를 계산적인 영역으로만 생각하지만 융은 우리의 돈 관리 방식, 돈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무의식, 즉 그림자와 콤플렉스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돈은 단순히 교환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 불안감, 욕망, 그리고 관계의 복잡한 역동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융의 심오한 무의식과 콤플렉스 이론으로 돈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아가 건강한 돈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돈과 관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열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정한 자기 이해를 향한 여정에 함께하실 준비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우리는 돈을 버는 방식, 쓰는 방식, 모으는 방식에서 자신도 모르게 숨겨진 무의식의 그림자를 드러냅니다. 융의 관점에서 돈 문제는 결코 단순한 경제적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내면의 가장 은밀한 부분, 즉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그림자와 얽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부터 왜 우리가 돈 문제 앞에서 그리도 예민해지고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지 융의 심리학적 통찰을 통해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에 대한 무의식적 태도와 그림자입니다. 융은 돈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그림자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 억압된 불안, 탐욕, 결핍감 등이 돈 관리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어하거나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여겨 숨겨둔 우리 자신의 어두운 측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극도의 절약은 과거의 결핍 경험에서 비롯된 깊은 불안감과 부족하다는 그림자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가난을 겪었거나 부모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보고 자란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며 과도하게 절약하거나 심지어 병적인 저장 습관을 보이기도 합니다. 돈을 쓰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은 아깝다고 여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과도한 지출은 인정 욕구나 공허함을 채우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무시하거나 가치 없다고 느끼는 그림자를 가리기 위한 페르소나의 일종일 수도 있습니다. 명품 구매나 과시적인 소비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성공을 증명하려 하거나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 행동 역시 사랑받고 싶거나 인정받고 싶은 깊은 결핍감, 즉 내면의 외로운 그림자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림자가 있는 사람은 타인의 인정에 목매달게 되고 그것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돈을 함부로 쓰거나 낭비하는 행동 뒤에는 무책임하거나 현실을 직시하기 싫어하는 그림자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주는 편안함이나 자유로움 뒤에 숨겨진 진정한 나의 욕구를 외면하고 일시적인 만족감만을 좇는 것이죠. 이처럼 돈을 대하는 우리의 다양한 방식은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 안의 부정적 측면, 즉 그림자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하지 않는 한 우리는 돈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실수를 저지르거나 돈 때문에 불필요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복잡한 감정과 욕구, 그리고 그림자의 총체적 표현인 것입니다. 두 번째, 가족 내 돈 투사와 아키타입의 충돌입니다. 한국 가족에서는 특히 부모의 경제적 불안정이나 성공에 대한 압박이 자녀에게 투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사란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우리 자신의 특성이나 감정을 타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무의식적인 방어기제입니다.
성공 콤플렉스를 가진 부모는 자신의 이루지 못한 경제적 성공에 대한 욕망이나 불안을 자녀에게 투사합니다. 자녀에게 비싼 학비와 과외를 강요하며 미래의 경제적 성공을 위한 투자를 명목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아들은 변호사가 되어야 해, 우리 딸은 의사가 되어야 해와 같은 기대에서 비롯되며 자녀가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심한 실망감과 좌절감을 표현합니다. 부모는 이러한 행동이 자녀를 위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불안과 욕망을 자녀에게 투사하여 대리 만족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사는 아버지는 권위와 부재, 어머니는 보호와 소유라는 원형적 그림자와 함께 작용합니다. 아버지는 가족의 경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감 속에서 권위적이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무능력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자녀에게 네가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나타나거나 반대로 아예 돈 문제에서 손을 놓아버리는 아버지 원형의 부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원형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때로는 자녀를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소유의 그림자를 드러냅니다.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는 자녀의 용돈 사용이나 재정 상태를 지나치게 간섭하며 이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영원한 소년, 소녀로 머무르게 하려는 무의식적인 욕구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는데 감히 너의 돈을 마음대로 쓴단 말이야. 와 같은 비난은 어머니의 희생 콤플렉스와 함께 자녀에게 심각한 죄책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무의식적인 투사는 자녀에게 성공 콤플렉스와 희생 콤플렉스를 심어주어 자신의 욕망이 아닌 부모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게 만듭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재능과 흥미를 외면하고 경제적 독립을 미루거나 심지어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부모에게 기대려 하는 영원한 소년, 소녀의 모습으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가족 전체의 개성화 과정을 방해하고 진정한 관계 형성을 가로막는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 돈 문제로 인한 체면, 콤플렉스와 효도, 콤플렉스의 왜곡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체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경제적 성공, 자녀의 좋은 대학, 큰 집, 비싼 자동차 등은 체면과 직결되는 요소들입니다. 이 때문에 무리한 지출을 하거나 자신의 능력 이상의 소비를 강행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명문대에 합격하면 값비싼 외제차를 사주거나 동창 모임에서 비싼 식사를 대접하는 등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려 합니다. 이러한 체면 콤플렉스는 돈 문제와 얽혀 심각한 갈등을 초래합니다. 한편으로는 부부 사이에서 누가 더 많은 돈을 벌어오는가, 누가 더 좋은 차를 모는가 등으로 우위를 점하려는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 역시 체면, 콤플렉스의 한 형태입니다. 남의 집 자식은 부모에게 용돈을 꼬박꼬박 드리는데 너는 뭐 하는 거니? 와 같은 말은 자녀에게 효도라는 명목으로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 부양이라는 효도 콤플렉스가 경제적 부담으로 변질되어 자식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로 여겨지지만 이것이 자녀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요구로 변질되면 이는 진정한 사랑이 아닌 의무감으로 변질되어 가족 간의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돈을 드릴 때마다 죄책감이나 분노를 느끼고 부모는 자녀가 기대만큼 해주지 못할 때 실망하거나 원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감정들이 돈이라는 매개를 통해 표출되며 가족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양산합니다. 체면과 효도라는 사회적 기대가 무의식적인 콤플렉스와 결합되어 돈 문제를 더욱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으며 진정한 효도는 경제적 의무감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네 번째, 무의식적 콤플렉스의 대물림과 개성화 과정의 방해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돈과 관련된 무의식적 콤플렉스, 즉 결핍감, 불안감, 인정욕구, 희생강요 등은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고스란히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이는 마치 유전병처럼 가족의 정서적 유전자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 돈을 통한 인정 욕구,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깊은 불안 등은 개인의 성장을 방해하고 개성화 과정을 가로막습니다. 개성화란 융이 말한 진정한 자아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라는 말처럼 개인이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통합되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돈과 관련된 콤플렉스는 이 개성화 과정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부모의 경제적 불안정이나 왜곡된 돈 관리를 보고 자란 자녀는 자신도 모르게 부모와 같은 패턴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방식으로 돈을 관리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심하게 아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자신도 모르게 과소비를 하거나 돈을 함부로 쓰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그림자를 투사받아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며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는 거리가 먼 행동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공에 대한 압박을 심하게 받은 자녀는 돈을 버는 것에 집착하여 자신의 삶의 균형을 잃고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무의식적 콤플렉스를 인식하고 통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콤플렉스들을 인식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돈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불리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개성화의 중요한 부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힘든 것은 절대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분석처럼 돈 문제의 뿌리에는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한 콤플렉스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콤플렉스들을 직면하고 변화시킬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돈 문제가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돈을 다루며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돈 관리 뒤에 숨겨진 무의식적 컴플렉스가 어떻게 가족을 병들게 하고 융의 지혜가 어떻게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가정의 거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영 씨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식탁에는 언제나 맛깔스러운 반찬 냄새가 가득했지만 그 향기만큼이나 무겁고 씁쓸한 침묵이 자주 흘렀습니다. 특히 아들 준호가 대학생이 된 후로는 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식탁 위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영 씨는 젓가락으로 시금치나물을 휘저으며 아들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 이번 달 용돈 벌써 다 썼니? 엄마가 너 대학 등록금 대느라 허리가 휘는데 너는 그렇게 돈을 헤프게 쓰면 어떡하니? 준호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엄마, 저도 알아요. 알겠는데. 친구들은 다 과외도 하고 스펙 쌓는다고 돈 쓰는데 저만 너무 움츠러드는 것 같아요. 준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영 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움츠러든다고?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는데? 너희 아빠는 사업 실패하고 나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 우리가 너 학원비 대주고 비싼 대학 보내느라 얼마나 애썼는데 네가 이러면 안 되지. 준호는 더 이상 듣기 싫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 안에서 들리는 한숨 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남편 진우 씨는 아내와 아들의 대화 내내 아무 말 없이 찌개만 휘젓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쳐 보이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민영 씨는 남편을 돌아보며 불평했습니다. 당신은 뭐 하는 거예요? 아들이 저렇게 돈 개념 없이 크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해주고. 다 당신이 돈을 못 벌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진우 씨는 고개를 숙이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민영 씨의 화를 더욱 돋웠습니다. 융의 관점으로 보면 민영 씨 가족의 돈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민영 씨의 과도한 절약과 아들 준호에 대한 비난은 그녀의 깊은
결핍 그림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민영 씨는 어린 시절 매우 가난했습니다. 늘 부족함에 시달렸고 갖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했던 경험이 무의식 깊이 자리 잡아 성인이 되어서도 언제든 돈이 없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이 불안감은 그녀를 극도의 절약가로 만들었고 심지어는 돈을 쓰는 것에 대해 죄책감까지 느끼게 했습니다. 이 결핍감은 자녀에게도 투사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준호가 자신의 과거처럼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질까봐 두려워했고 그래서 성공 콤플렉스와 희생 콤플렉스가 뒤섞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으니 너는 반드시 성공해서 나를 안심시켜야 해라는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는 어머니 원영의 긍정적인 보호 본능이 지나친 소유와 통제의 그림자로 변질된 형태였습니다. 그녀는 준호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자신의 품을 벗어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했습니다. 준호를 경건한 소년으로 묶어두어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려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진우 씨의 침묵은 다버지 원영의 부재와 무능력 그림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그 이후로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가족의 경제적 기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죄책감과 무력감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는 돈 문제에 대해 입을 닫아버리는 것으로 자신의 불안을 회피했습니다. 융은 남성이 자신의 아니무스, 내면의 여성성을 잘 통합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역할에서 좌절감을 겪을 때 무기력하거나 회피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우 씨는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고 경제적 아버지 원영의 그림자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들의 갈등 속에서도 아무런 개입을 하지 못하며 오히려 그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가족들에게 나는 무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는 민영 씨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아들 준호는 부모의 이러한 무의식적 콤플렉스의 직접적인 피해자였습니다. 그는 부모의 성공 콤플렉스와 희생 콤플렉스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민영 씨의 은어를 위해 희생했다는 말은 준호에게 깊은 효도, 콤플렉스와 죄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불효하는 것이라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동시에 체면 콤플렉스도 작용했습니다.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돈을 쓰고 싶고 자신을 꾸미고 싶었지만 부모의 시선과 경제적 압박 때문에 위축되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개성화를 향한 강한 욕구, 즉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지만 부모의 희생과 기대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융은 부모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자식에게 대물림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준호는 부모의 돈에 대한 불안과 통제 욕구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투사 현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의 그림자를 자신의 그림자로 착각하며 자신의 진짜 욕구를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심리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첫 상담에서 민영 씨는 자신의 어린 시절 가난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융의 분석처럼 그녀의 과도한 절약과 통제 욕구는 깊은 결핍 그림자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민영 씨에게 당신의 내면에는 아직 배고프고 불안해하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먼저 돌봐주십시오라고 조언했습니다. 민영 씨는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준호에게 자신의 불안을 투사하고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진우 씨에게도 그의 사업 실패 경험이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아있는지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진우 씨는 아내와 아들이 상담을 통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능력 그림자를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책임감에서 도피하려 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가족 앞에서 미안하다. 내가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융이 말했듯이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 자각이다.
진호 씨의 자각은 가족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준호는 부모의 상담 과정을 보며 자신의 내면에 어떤 콤플렉스들이 얽혀 있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모의 희생 콤플렉스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 때문에 부모에게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모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진정한 재능과 흥미를 찾아 건강하게 독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엄마 아빠의 삶도 중요해요. 저도 저의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영 씨가 서운해했지만 융의 지혜가 담긴 상담을 통해 자녀의 개성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비난이나 회피가 아닌 솔직하고 열린 대화로. 민영 씨는 자신의 불안감을 인정하고 준호의 용돈 사용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는 대신 그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진호 씨는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작은 경제적 기여를 시작하며 다시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준호는 부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가치관에 따라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가족은 더 이상 돈 때문에 싸우지 않았습니다. 돈은 이제 그들의 관계를 병들게 하는 독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융의 지혜는 그들에게 돈 뒤에 숨겨진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다시금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처럼 여러분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 가족의 무의식적 콤플렉스를 이해하고 그것을 건강한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돈 문제와 가족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용적인 융심리학적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림자 인식하기. 돈을 대하는 나의 무의식 들여다보기입니다. 융은 그림자가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돈에 대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혹은 나는 왜 돈 문제에서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돈 그림자를 보여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극심한 결핍감을 가진 사람은 돈을 모으는 데 집착하거나 돈을 쓰는 것에 대해 극도로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돈을 무책임하게 쓰는 사람은 현실 도피나 책임 회피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습 방법으로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돈 관리 특징을 적어보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싫어하는 타인의 특징에서 종종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하곤 합니다. 당신이 배우자의 낭비벽을 끔찍이 싫어한다면 혹시 당신 안에 숨겨진 과소비 욕구는 없는지, 혹은 그 낭비벽이 당신의 어떤 불안감을 자극하는지를 깊이 들여다보세요. 아니면 부모님의 지나친 절약이 싫었다면 당신은 그 반대로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결핍 그림자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세요. 다음으로는 내가 돈을 대하는 태도가 부모님과 어떻게 닮아 있는지, 혹은 완전히 반대인지를 솔직하게 들여다보기입니다. 부모님의 돈 관리 방식이 나의 돈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은 부모님의 그림자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거나 혹은 그 반대로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진정한 돈 관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돈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돈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투사 회수하기. 돈 문제. 상대 탓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기입니다. 투사는 매우 강력한 무의식적 방어 기제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를 상대방에게 투사하여 그들의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돈 씀씀이가 불만일 때 우리는 쉽게 그들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의 그림자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돈 문제가 사실 나의 어떤 불안을 자극하는가? 라고 질문해 보세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결핍감이나
통제 욕구가 투사된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주식 투자로 돈을 잃었을 때 극도로 화가 난다면 단순히 돈을 잃은 것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지만 그 뒤에는 당신이 어릴 적 겪었던 경제적 불안감이나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투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탓하기 전에 내 마음 들여다보기 연습을 꾸준히 하십시오. 배우자가 돈을 썼을 때 자동적으로 비난이 나오려 한다면 잠시 멈추고 지금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가? 이 감정은 과거의 어떤 경험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성찰해 보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당신이 돈을 이렇게 쓰는 걸 보면 내가 어릴 적 겪었던 결핍 불안이 떠올라 너무 힘들어 처럼 상대방을 비난하는 대신 나의 감정과 그 근원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모든 관계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돈 문제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기 전에 그 비난이 나의 어떤 그림자를 비추는 것인지 깊이 성찰하는 연습을 한다면 관계의 질이 놀랍도록 개선될 것입니다. 셋째, 건강한 경계 설정, 희생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기입니다. 특히 한국 부모님들께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희생 콤플렉스로 이어져 자녀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됩니다. 융은 사랑은 무한하지만 희생은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나 자신을 소진시키는 희생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계속 부모에게 기대려 할 때 우리는 종종 죄책감 때문에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녀가 건강한 개성화 과정을 통해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도 콤플렉스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무시하고 무리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명확히 하고 죄책감 없이 제가 지금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융은 모든 관계에는 경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돈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계는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랑을 위한 필수적인 토대입니다.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존중하고 상대방 또한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가족 간의 돈 관계는 의무감이나 죄책감이 아닌 진정한 존중과 사랑을 바탕으로 재정립될 수 있습니다. 넷째, 개성화를 위한 돈 관리, 나다운 경제적 자립입니다. 융은 진정한 자아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개성화 과정은 우리의 돈 관리 방식에도 깊이 적용됩니다. 돈이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관리하며 나의 가치관과 목표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자 개성화의 한 측면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들의 시선, 체면 콤플렉스, 이나 부모님의 기대, 성공 콤플렉스 때문에 돈을 쓰거나 모으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개성화는 이러한 외부의 기준에서 벗어나 나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적어보고 그 가치에 부합하는 소비 패턴을 만들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가족과의 시간이라면 값비싼 물건을 사는 대신 가족 여행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성장이 중요하다면 자기 개발을 위한 투자에 아낌없이 돈을 쓰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시선이나 부모의 기대가 아닌 나 자신의 진정한 욕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돈 관리는 단순히 재테크가 아니라 나다운 삶을 위한 자기 탐색의 여정입니다. 돈을 통해 여러분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콤플렉스를 통합하며 궁극적으로 진정한 자아를 향해 나아가는 개성화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돈은 더 이상 스트레스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돈 관리가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숨겨진 무의식적 콤플렉스와 그림자, 그리고 가족 내 투사 현상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융의 관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결핍 그림자, 성공 콤플렉스, 희생 콤플렉스, 체면 콤플렉스, 그리고 투사와 개성화라는 융의 핵심 개념들이 우리의 돈 문제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돈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갈등은 절대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작은 변화가 시작되면 모든 관계가 달라집니다. 융의 지혜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오늘 배운 융의 지혜와 실천적인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의 돈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 전체가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향한 여정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더 큰 자유와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돈 문제로 배우자에게 비난이 나오려 할 때 잠시 멈추고 내 안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연습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깨달음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융의 지혜가 담긴 더 많은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림자 대물림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